설치를 하게 되면 이 바탕 화면에 이렇게 생긴 보이죠? 이렇게 생긴 이제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게 캡컷의 앱 아이콘입니다.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첫 화면이 요게 나오죠. 여기에 뭐냐면 딴 것도 없습니다. 얘는 일단 무언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얘네들은 동영상을 무언가 만든다는 개념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 만들어 봤기 때문에 히스토리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자리마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앞에 만든 거니까요. 이게 좀 쌓이고 지나고 나면 이게 내 건지 이게 아닌지, 지금 같은 날에 세 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는 거는 또 이렇게 가만 둬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 이렇게 하기 싫으면 영문 이니셜로 하든지, 어쨌든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확실히 내가 만들었던 것에 대한 히스토리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 이름을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밑에 만들었던 날짜별로 주로 그냥 이름을 안 주면 이렇게 날짜로 나옵니다. 월에 대한 월, 일, 그죠? 아마 여러분들 전번에 한번 만들어 본 게 있다면 4월 30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날짜에 두 개를 만들게 되면 여기 보듯이 갈로 열고 1,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이 그렇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동영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조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건 저번 시간에 다 카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네. 이게 없으면 따라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동영상이 하나, 둘, 셋, 네 개에 음악 두 개. 일단은 요것만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요것만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한글 버전.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영문 버전이 나온다. 그러면 최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최초에 이제 설치를 할 때 이렇게 묻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그 부분을 스킵하거나 넘어갔다면, 이게 영문 버전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요 화면에서 안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화면에서 요 오른쪽 위에 요 버튼이 있죠. 딱 가면 세팅스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글은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얘를 일단 누르면 메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메뉴에가 설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설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맨 끝에 맨 오른쪽에 랭귀지라는 탭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누르시면 한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어를 찾으셔가지고 체크하고 저장을 하시면 리부팅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요 캡컷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금방 다시 시작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일단 한글로는 다 바뀌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기 전에 지금 실행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실행해야 될 건데, 이 바탕화면에 있는 것보다 요 밑에 이쪽이 작업 표시줄이거든요. 이 밑에 등록되어 있으면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좀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뭔가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처음 실행할 때는 맨 오른쪽에 나타나거든요. 나타났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고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놨으면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라는 게 나올 거고요. 돼 있으면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또 괜히 그거 누르면 또 다시 사라져 버리니까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꺼진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캡컷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바로 실행되니까 이 바탕 화면에서보다는 좀 더 찾기 쉽고 실행하기가 편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열기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그러면 모든 게 이 캡컷이라는 개념은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이 동영상 편집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쌓여집니다. 쌓여지고 맨 위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죠. 0514 오늘 날짜죠, 그죠? 그게 기본적인 이름으로 됩니다. 자, 이걸 고칠 수 있는데 고치는 방법은 위에 가서 클릭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타이핑하면 돼요. 자기 이름을 주세요. 이왕이면 0504 하고 이름을 주는 게 좋겠죠. 수정하기 0514 0514 이왕이면 여기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죠. 네. 날짜는 그대로 두고 0514 하고 자기 네임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쌓아가도 이게 그 인터넷 버전 같은 경우는 오로지 나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PC용을 가지고 여러 반에서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분만 구분해주면 주간은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냥 이름을 바꿔 놓으시는 게 좋고요. 실제 만드실 때는 실제 그 동영상의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꿔 놓는 게 좋겠죠, 그죠? 지금은 일단 뭐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어떤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기능 중심으로 가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대한 거는 뭐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그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맨 왼쪽이 이제 동영상이나 우리가 만들 재료들을 올려놓는 것. 요리로 친다면 요리 재료 올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영상 편집이기 때문에 보면서 해야 돼요. 그죠?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영상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고, 그 다음 여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편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올려놓게 되면 그 재료에 뭐 원산지가 있고 이게 중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죠? 그 속성들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 속성들을 수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편집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사용하고 좀 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가 실질적으로 편집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게 결국은 정지 영상들의 이 자막이 되든 동영상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시간에 따른 흐름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우리 동영상 편집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의미에서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 뭐 우리말로 굳이 고친다면 시간줄. 그죠? 우리말로 해놓으니까 영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타임라인. 시간에 대한 눈금이 안 나타난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단은 뭐 바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일단 여기다가 다 올리죠.
그래서 여기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쉬운 방법인데, 이것만 할 줄 알면, 자연스럽게 할 줄 알면, 윈도우 E 하면 탐색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받아놓은 위치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제 이름 24에 가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요 밑에 하단 쪽에 두 개 중에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대략 이런 아이콘 모양으로 나와서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 동영상 받아놓은 거 어쨌든 4개. 이게 요놈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가지고 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항구 이렇게 도로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게 관람차죠. 관람차, 그다음에 저녁 노을, 그다음에 또 다리, 그다음에 음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잔잔한 거고 하나는 좀 신나는 겁니다. 요 4개를 하나씩 가져와도 되고 여러 개를 가져오는데 여러 개를 찍는 방법은 우선 하나를 찍고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맨 마지막 거를 찍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 찍어집니다. 아니면 보통 비연속적으로 할 때 하나 찍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나씩 혹은 건너뛰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는 비연속 찍을 때, Shift 키는 연속 찍을 때, 여러 개를 찍을 때. 그래서 둘 다 그냥 기억하기 싫다. 그럼 컨트롤 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씩 필요한 거 다 찍으면 되죠. 그죠? 이거는 뭐 자주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Shift 키와 컨트롤 키는 이건 워드나 다른 기능에서도 거의 동일해요. 컨트롤 키와 Shift 키의 기능은 Shift 키는 연속적인 것을 한 번에 선택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와 Shift 키가 같이 조합해서 쓰는 거죠. 비연속적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 비연속적인 거 하나씩 선택하면 그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거 찍어 놓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위에서 반드시 아무거나 하나 위로 가야 됩니다. 위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이게 끌고 와서 갖다 놓으면 또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럼 이제 장 봐와가지고 요리대에다가 요리 다 올려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요리할 준비가 된 거죠. 윈도우 키 E 눌러가지고 그거를 찍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아무거나 하나 위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끌고 여기 갖다 놓으면 이걸 가져오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여기에 가져오기를 눌러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가져올 때는 이게 선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는 열기 해야 돼요. 열기로 왔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열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열기 버튼으로 누르면 올라와요. 이렇게.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했던 거,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집어와도 된다는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둘 중에 편한 방법. 됐죠? 다 갖고 올라왔죠? 장 보는 게 왜 이리 힘들어요? 물가 비싸서. 가지고 오다가 다 터지는 게 아니라 장을 보라고 했더니 산지에 가가지고 해갖고 오는 거니까. 자, 일단 장은 다 봐왔고 이제 뭔가 이제 요리를 시작해야 될 텐데 일단은 동영상 가지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뭘 한번 해보느냐 하면 여기 보면 템플릿 있죠? 템플릿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템플릿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건데 여기가 좋은 게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인트로 같은 영상들 있죠. 인트로 같은 거.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인트로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두 번째 템플릿의 두 번째 거.
여기 보면 우리 많이 보던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동영상 시작할 때 앞에 이 안에 있는 동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 우리 인트로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잘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내 동영상이라는 건 안에 그 보기 전에 안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맨 앞장에 보여주는 뭐죠, 저기, 이미지.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첫 화면에 딱 보이는 게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마우스 딱 하면 처음에 어느 정도 뭔가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 좀 전에 하신 것처럼 맛보기. 걔를 잘 만들어놔야, 내 영상을 보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아주 간략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보여주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이미지의 첫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뒀다. 근데 앞에 첫 이미지에 뭐 별거 밋밋하게 그냥 뭐 잠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돌려버려요. 볼 이유가 없죠. 그럼 내가 이걸 참고 안에 그것까지 봐야 돼. 그런 생각 갖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트로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임팩트 있게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이거라. 이거죠. 자, 여기서 많이 보는 게 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 제법 쭉쭉 이게 계속 받아와요. 되게 많아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 많이 익숙한 게 있을 겁니다. 요거 많이 들어봤죠? 저도 이거 이용한 겁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면 자, 요거 N 나오는 거 있어요. 넷플릭스 인트로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이용해 보죠. 얘를 처음에 이게 보면 여기 영상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처음부터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용할 때 받아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미리 다 설치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하지도 않을 거. 그죠? 그래서 얘는 방식이 처음 사용할 때 다운로드 받아옵니다. 그걸 이제 PC에 설치해 놓는 거죠. 그때. 그 다음부터는 받아온 거 가지고 읽어드려요. 그 다음부터는 빨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먼저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받아와진 상태라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타날 겁니다. 이때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하면 이렇게 내 타임라인으로 들어오죠. 그럼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다운로드를 한 번도 안 받은 거라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플러스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내 타임라인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부터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식이냐? 자, 일단 요 상태까지 만들어 보세요. 플러스 눌러가지고 최종 오른쪽 하단에 대개 보면 지금 다운로드 버튼만 이쪽으로 돼 있어요. 다운로드 안 받아온 겁니다. 그 캔커 사이트로부터. 근데 한 번만이라도 누르면 내 PC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내 PC에서 계속 읽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빨라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이 나타나면 넣을 수 있다는 거니까 계획을 한번 누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내 타임라인으로 들어와요. 자, 다 들어왔죠? 네. 아직 안 들어오신 분? 왜 안 들어왔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머리로 치면 그냥 다리 있잖아요. 닭대를 넣고 끓이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럽니다. 자, 하신 분은 다른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다음에 이용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것들도 넣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기만 보세요. 그 좋은 거 많죠? 자, 이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템플릿은 밀키트이긴 하지만 밀키트 아니면 재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얘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내 걸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얘를 플레이를 했을 때 이 배경음악을 못 바꿉니다. 배경음악을 못 바꾸고 이 N 같은 것도 못 바꿉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블랙 화면이 진행이 되죠. 여기에 뭔가
동영상을 넣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정도 보니까 교체할 클립 한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요 순간에 여기 있는 교체 클립 한 개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쪽에 뭐가 있죠? 근데 여기 또 눌러보니까 뭐 또 뜨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이 관람차 얘를 선택해 가지고 열기 해보세요. 그러면 관람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나에 대한 동영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플레이 될 때 잘 보면 글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요 글자 나오죠? 요 글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자, 여기에 딱 누르니까, 이 오른쪽에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해가지고, 저 글자 있죠? 저기 나왔죠? 아니, 여기 좀 이렇게 위치해 보면, 오른쪽에, 하고 동영상을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해가지고, 뭐,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죠? 얘는 바꿔줄 수 있어요. 한글로 됩니다. 다리를 바꿔준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반대로 바꾸나요? 아까 파일에 나오는 그냥 바꿔.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냥 파일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신기한 동영상 편집. 아니 파일에 들어가 신기한 그냥 언니 파일 들어가가지고. 아까 글자를 지우고.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신나는 동영상 편집 신난다. 이렇게 바꿨다. 그러고 나서 플레이를 다시 해볼게요. 다시. 네, 이쪽에 동영상 잘 보세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템플릿들 어떤 거는 있죠. 동영상 그 구성을 한 열 몇 개씩 해놓고 열 몇 개를 다 바꿀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락도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을 전부 다 바꿀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괜찮아요. 예, 이용하는 게.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런 템플릿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죠. 그죠? 지금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면 좋아요. 이게 또 언제 바뀌어가지고 유료로 또 넘어갈지도 몰라요. 됐죠? 네. 이렇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기서 인트로는 보통의 경우에 동영상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아웃트로라고 나오는 게 있죠. 이거는 보통 동영상 끝날 때 내가 동영상 딱 하다 갑자기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클로징을 뭔가 좀 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는 카운트다운 하는 게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 4, 3, 2, 1 하면서 딱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밀키트 가지고 한 거니까 너무 용이한 맛이 없고, 이제 진짜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하는 걸 해볼게요. 자, 항상 재료 있는 곳으로 가려면 맨 처음에 있는 가져오기 이 버튼 있죠? 네. 여기를 누르면 그 재료 잔뜩 쌓아놓은 곳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 있죠? 이 영상 얘를 하나 찍어가지고 여기 뒤에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을 때 잘 보세요. 대충 뭐 떨어져서 갖다 놔도 찰싹 이렇게 붙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붙습니다. 자, 그 뱉기 때 너무 빠지지 마시고, 자, 본요리 집중하세요. 자, 본요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 지금 들어가는 영역이 동영상 하나로도 들어가니까 일단 타임라인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트랙이라는 게 생겼어요. 트랙. 이런 트랙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 트랙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거는 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트랙이. 그래서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트랙이라는 게 생기고,
맨 처음에 동영상을 넣었을 때 생기는 이 트랙을 뭐라고 하냐면 메인 트랙이라고 해요. 메인 트랙, 주 트랙, 메인 트랙이라고 해요. 요리 때도 보면, 요리하는 것도 보면 메인 요리하는 거 좀 뭐 이게 가스레인지도 크고, 그죠? 그게 메인 요리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뭐 작은 거 뭐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메인 트랙이다. 메인 트랙은 좌석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근처에 갖다 놓으니까 자기가 찰싹 붙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요겁니다. 여기에 가보세요. 메인 트랙 마그넷이 좌석이죠? 마그넷 끄기라고 나오죠?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찰싹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꺼볼까요? 그러면, 자, 끄면 요걸 떼보세요. 안 붙죠? 좌석이 꺼져서 그래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눌러볼까요? 좌석 켜기를 하면 자동으로 갖다 붙어버리죠. 자, 메인 트랙은 좌석이 동작한다. 나머지 트랙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나머지 트랙에서 좌석이 동작하면 큰일 나요. 왜? 나머지는 보조로 이렇게 띄어서 넣어놨는데 갑자기 좌석이 동작이 오면 그런 애들 다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맞춰놓은 것들이 뭐예요? 다 어그러지죠? 그쵸? 한 번에 때려낼 수 없다. 그죠? 자, 이제 뭐라도 하나 넣었으니까 플레이를 다시 해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 상담을 가죠. 이 동영상은 배경음이 없는 영상입니다. 그죠? 참 밋밋하죠? 그죠? 참 밋밋하죠? 자, 이제 배경음악을 한번 입혀볼게요. 자, 이 배경음악 중에 뒤에 거 무브먼트 짜고짜고 있는 거 얘를 집어가지고 그냥 밑에 아무 데나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트랙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음으로 쫙 들어가죠. 근데 그 배경음은 이 어디에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경음이 이건 음으로만 플레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을 가리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게 배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배경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동영상이 살고 죽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해보면 아까하고는 그죠? 엄청나게 동영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그만큼 배경음악이 중요해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스톱은 여기서 하면 돼요. 스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작업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작업할 때 키우는 거 우리 전에 픽슬러에서 확대했듯이 얘도 확대 축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작업하기 편할 때가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작업할 때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세밀하게 작업할 때는 그걸 조정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한 번에 전체 보기로 바로 가는 방법이 바로 옆에 있는 요놈 타임라인에 맞게 크기 조절 하면 다 나오죠. 지금 영상에 비해 가지고 이 배경이 너무 길죠. 그죠? 너무 깁니다. 그죠? 그럼 얘를 동영상에 맞춰 가지고 그래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상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얘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그냥 영상이 뿌리고 하나는 음악이 뿐이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항상 동영상이든 뭐든 간에 끝쪽에 가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때 왼쪽 마우스 또 누른채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이즈를 늘리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끝에까지 오면 이걸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끝에 쪽에 가면 그 녹색 선이 생기죠. 그때 놓으면 맞아요. 그죠?
맞추는 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동영상 크기하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화면을 맞춰줘요. 타임라인에 맞게 크기 조절. 그죠? 자, 일단은 동영상과 이 배경음을 맞췄습니다. 그죠? 그렇죠? 맞췄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이게 보면 이게 이 예제가 쭉 가다 보면 요 정도에서 한 바뀌죠. 그렇죠? 네.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특징이 전체적으로 한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네.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동영상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동영상이 시작을 할 때 아까 봤지만 앞에 인트로 끝나고 나서 바로 뭐예요? 번쩍하면서 동영상이 나타나는 진행이 되죠. 그렇죠? 이걸 조금 자연스럽게 동영상이 나타나게 없을까 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조금 어두운 상태에서 점점 밝아지면서 나타나면 조금 부드럽겠죠. 그 효과는 뭐라고 하냐면 페이드인이라고 해요. 일명 여명 효과. 아침이 밝아질 때. 자, 끝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점점 어두워지다가 싹 끝나면 굉장히 부드럽겠죠. 쭉 일단 단하게 다가 갑자기 딱 끝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보통 영상 처음에는 페이드인, 영상 마지막에는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그 동영상 편집 효과예요. 한번 줘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항상 무언가를 동작을 시킬 때 대상을 정확하게 먼저 선택해야 돼. 그걸 내가 머릿속으로 따라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얘를 작업할 때야 얘를 분명히 선택했어.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은 이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놈이 바뀌어버리고,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시인하지 않죠. 이 컴퓨터 왜 이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장을 5만 그걸 다 앞에다가, 그죠? 아, 내가 뭔가 잡는 것보다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걸 깜빡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페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 대사를 먼저 선택해야 돼. 라는 걸 제일 먼저 떠올려야 돼. 그래서 명하고, 지금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선택돼 있죠. 네.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무리 뭐 들어가서 뭐 작업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할 거야 하고 클릭 딱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영상에 보면 뭐 특징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 자, 여기 보면 인이 있고 아웃이 있죠. 저 인은 시작할 때, 아웃은 끝날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 쪽에 보면 여기 페이드 인이라고 있죠. 얘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시작할 때 효과를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 바가 안 나오는데? 맨 위에 저거요. 동영상 뭐 있는 거 있잖아요. 동영상 키보드. 네. 얘 눌렀어요? 아, 눌러야 되는데. 아까 아니 선을 누르면 저게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제일 먼저 할 일이 예상을 눌러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왔든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난 뭘 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대상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액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액션부터 들어가려고 하니까 없어. 그죠? 예. 없네요. 그게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자, 여기 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얘네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뭐냐면 보통 다른 소프트웨어들에서는 프로 기능이나 유료 버전 기능을 아예 편집 과정에서 못 넣게 해요. 편집 과정에서 그냥 눌러라면 얘는 유료 버전이나 번호 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넣을 수 있게 해줘요. 들어가네 막 집어넣었어요. 그럼 나중에 얘를 이제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 딱 누르면 이거는 유료 버전이니까 만들어내려면 돈을 냈어요. 그때 되면 시급합니다. 왜? 돈을 내든가 아니면 얘를 안 써야 되죠. 사용 안 해야 되죠.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꿔야 돼요. 귀찮죠? 그죠? 네. 그래서 사용해볼 때, 이런 기능이구나라고 사용을 해보고 지워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뭐냐면 바꿔줘야 돼요. 들어가네 하고 시큰 넣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되게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일일이 그 위치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한 30분 영상짜리 만드는데 저런 게 뭐 한두 개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놓고 신나게 넣고 최종 결과물 내보내기 위해서 딱 내보내기 했더니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려고 돈 냈어요. 아주 지능적입니다. 자, 일단은 얘는 무료 버전이니까 페이드 인. 그러니까 금방 보여줬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니까 아주 좀 작지만 밑에 화살표 이렇게 있죠. 네. 저기에 페이드인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근데 너무 짧죠? 네. 거의 그냥 지금 얼마냐면 얘가 적용이 0.5초예요. 어디 나오느냐? 여기 나오죠. 길이. 그래가지고 길이. 얘를 조절해 줍니다. 한 2초 만들어 줄까요? 얘를 올리면 돼요. 2초 정도 하니까 그래도 좀 보이죠? 그죠? 어두워졌다가 좀 이렇게 밝아지는 거 0.5초 하니까 금방 끝나버리니까 지금 페이드는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죠? 그래서 페이드는 어느 정도 보려면 최소한 2, 3초는 봐야 이건 동영상이 워낙 짧으니까 좀 그런데 뭐 5초 이렇게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페이드인에서 길이를 조절해 줄 수 있다. 내 입맛대로. 요 밑에 길이 쪽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자, 페이드 아웃은 위에 아웃 쪽에 눌러보세요. 인은 무조건 인 쪽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아웃. 여기도 페이드 아웃 또 있죠. 그죠? 클릭만 하세요. 그러면 끝에 요것도 만약 0.5초죠. 여기 페이드 아웃은 여기 나와요. 요 왼쪽에 거는 페이드 인, 오른쪽에는 페이드 아웃에 대한 길이에요. 얘도 0.5초죠. 한 2초 합시다. 둘 다 올리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면서 싹 끝나죠? 되게 자연스러워지죠.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플레이 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 뭐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고 여기로 하얀색을 갖다 놓고 플레이. 끝나고 나서 어두운 상태에서 싹 밝아지기 시작하죠. 요것만 했는데도 동영상이 굉장히 달라져 보여요. 그죠? 자, 끝나는 것까지 귀찮으니까 여기 거의 끝에 끊어놓고 플레이. 그죠? 아까하고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죠? 아주 자주 적용되는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해되죠? 혼합은 뭐 둘 다 하는 거니까 요런 거는 보통 따로따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하나만 해보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여기에 지금 잘 들으세요. 동영상 편집에 이것도 아주 핵심이면서 기본입니다. 내가 어떤 구간에 대해서 지금은 어쨌든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주고 싶어. 예를 든다면 쭉 진행되다가 어떤 구간에서 흑백을 만들고 싶어. 옛날 효과, 올드 효과. 그러면 일단 그런 생각이 어떤 구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 해야 되는 행동이 잘라야 돼. 옛날에 필름 가지고 할 때도 똑같아요. 그때는 가위 갖고 잘랐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중간에 전체 필름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게 좀 연기나 뭐 이런 게 부자연스러워서 다시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잘라내버리고 얘를 갖다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 촬영한 거를. 그죠? 그러려면 꼭
바꿔치기 할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잘라야 되죠. 네.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화면이 한번 싹 바뀌었죠? 네. 뭐,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쭉 이다가 또 확대돼가지고 또 이렇게 가죠? 네. 그러고 또 이제, 배가 나오는 구간이 또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한번 해보고 싶으냐면, 또 중간에, 화면이 딱 한번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진행되는 그 구간을 흑백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흑백으로. 네. 그러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죠. 두 곳을 잘라야 되죠. 잘라봅시다. 자른 지점을 찾으려면 힘들겠죠. 네. 그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기가.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략 내가 어딘지는 알죠. 네. 대략 이렇게 자, 이게 혹시 안 나오시는 분? 네. 안 나와요. 노란색이 안 나오시는 분? 네. 그거는 뭐냐면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네. 네. 미리 보기 축 끄기 켜기가 이제 아. 꺼져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파란색으로 안 나오고 그 회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누르면 얘가 나와요. 네,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다 보면 자른 지점이 대략 어디 여기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 근처죠. 예. 그럼 여기를 일단은 클릭하세요. 그래서 하얀 선이 대략 거기 나오게. 네. 그러고 나서 집중적으로 확대를 시키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확대 버튼을 쫙 누르면 고기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확대되죠. 그죠? 아, 네. 그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대하다 보면 여기에 아, 잘렸다. 회색 어떤 바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네. 그럼 저거 더 이상 확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한 프레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림이 없으시는 그 저기 나올 때까지 확대하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딱 전환되는 그 프레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른 지점을 대충 잘라보면 세밀하게 작업하다 보면 이상하게 알려가지고 이상하게 동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딱 바뀌는 순간에 뭘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건 노란 거. 찾습니다. 여기를 잡고 이 흰 선을 잡고 바뀌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습니다. 왼쪽인가? 아, 여기 되죠. 여기가 한번 까맣게 됐다가 그 다음 단면 넘어가죠. 네. 여기인 거죠. 아. 여기가 우리가 자른 앞 영상과 뒷 영상이 딱 구분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할 때 저 회색 모양이 나올 때까지 확대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확대가 의미가 없어요. 저기가 그냥 프레임도 아니고 끊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치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럼 자르면 돼요. 자르는 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자르는 가위가 3개가 있어요. 맨 먼저, 맨 왼쪽에 거. 자르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왼손이 점선으로 되어 있죠. 네. 왼쪽이. 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르면서 왼쪽을 없애버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 가위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점선이 되어 있죠. 자르면서 오른쪽을 없애버리고 싶을 때. 오른쪽을 없애버리고 싶을 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자, 일단 자르고 해보죠. 자르고. 그러면 얘를 하면 돼요. 예. 분할. 그 단축키는 컨트롤 B입니다. 이거 자주 사용할 경우에 얘를 외워가지고 사용하면 되게 편해요. 어쨌든 얘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잘렸죠? 네. 이거 하얀 선을 딱 치워보면 이거 자른 게 보이죠? 그죠? 이것만 아까 하얀 선이 위치한 상태에서 얘만 누르면 돼요. 3개가 있는데 아직 오른쪽 2개는 놔두시고 왼쪽 것만 생각하세요. 자르기. 아니 이 방 안 나오는 거는 왜 안 나오는 김치를 자르는데 그걸 자르면 되지. 칼이 안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액션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또 오른쪽 찾아야 되죠. 예. 오른쪽 찾을 때 다시 전체 보기 하고 대략 얘를 끌고 가서 바뀌는 지점을 대략 잡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바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아직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죠? 일단 여기를 클릭해서 이 하얀색 바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확대를 위쪽에 회색 바가 나올 때까지 확대를 하세요. 더 이상 확대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딱 바뀌는 지점이 딱 나와요. 여기죠. 아까 대략 잡아놓은 거하고 조금 틀리죠. 그죠? 내 같은 경우. 그죠? 여기를 다시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를 지점이 하얀색 바로 됐죠? 이 상태에서 또 뭐요? 가위. 근데 간혹 이게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아차 내가 대상을 선택하지 않았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러니까 항상 작업하기 전에 대상 먼저 선택해야지. 이게 습관화돼. 그거 딱 잊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돼? 라고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자 요것만 해볼게요. 아까 올도 효과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전체 보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를 때는 정밀하게 잘라야 되니까 대략 근처 잡아놓고 확대해서 자르고 전체 보기 하면 이제 하나 두 개를 잘랐으니까 이거 안 잘랐네 저는. 자 자르기 했으면 하나 세 개의 클립이 나오죠. 그죠? 두 군데 잘랐으니까. 그죠? 원래 하나였는데 두 군데 잘랐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대해서 내가 흑백 효과를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하고 저 위쪽으로 쭉 가세요. 아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얘를 흑백 효과를 줄 거야. 그러면 그 동영상 클립을 먼저 대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액션 들어가면 끝이에요. 위에 보면 필터 있죠?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쭉 보면 요 밑에 한 중간중간에 보면 흑백 있죠? 흑백 있죠? 두 개 중에 뭐 아무나 관계없습니다. 오늘 왼쪽은 조금 더 어두운 거고 오른쪽은 약간 밝은 쪽은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다운로드 먼저 누르고 플러스 나왔을 때 플러스 딱 적용시키면 적용입니다. 소리. 아까 위치가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흑백 효과가 요만큼 들어간 거예요. 관계없어요. 일단 효과만 들어가면 얘를 끌고 오면 돼요. 끌고 와서 여기에 내가 흑백 효과 적용시키고 싶은 지점에 맞춰놓고 뒤쪽을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항상 그 클립 끝쪽에 가면 녹색 그 가이드가 나오죠? 거기서 놓으면 돼요. 그러면 딱 거기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크기나 위치는 뭐 잘못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수정하면 되니까. 끌어다 놓거나 늘리거나 하면 맞출 수 있어요. 뒤에 끝까지 하고 싶으면 더 늘리면 돼요. 중간까지만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 해보면 딱 바뀌는 지점에서 흑백으로 싹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적용되니까 여기서 다시 원래 색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올릴 때는 잡고 걔를 잡고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를 누른 채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늘릴 때는 항상 끝쪽에 가면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일단은 마칠게요.